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요. 시장도 뭐 그렇게 썩 맑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13% 하락한 1914.6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역이네요. 0.29% 상승한 572.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 1,3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4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기관 쪽에서 이 코스닥 시장 쪽에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지 않는가,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프로그램은 300억대 매도 우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수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를 보게 되면 내일장이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다시 02-3153-2611, 2612, 다시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사만 네토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1849원에 15%거든요? 1849원에 15%. 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매수한 지가 제법 오래돼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요. 네.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매도가를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요. 지난해 여름부터 매수하셨나요, 혹시? 예. 그때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가지고 네. 밑으로 더 빠질 거라고 네. 계속 들고 있으라 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예, 요즘에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매도가를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 위로는 일단 올라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혹시 보셨나요? 예. 어떤 종목군들을 보셨어요? 조금 요즘에 조금 잘 오르고 있더라고요. YG엔터나 SM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키스트 이런 종목군들도 있죠? 예. 아직까지는 엔터주들이 죽은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 시도가 나오는데 아직 하락 추세 때는 못 넘어갔고, YG엔터도 SM이랑 별반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실적이 좀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지금 3분기 때까지만 해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4분기 때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라고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에요. 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최근에 기사거리 좀 나온 게 보니까 한류 열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제재 아닌 제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 감소됐고 다시 이제 요 자리대에서는 치고 한 번 더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되밀리느냐 그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이왕 버티셨으니까 예. 조금 더 버텨보세요. 앞자리 예. 숫자 바뀌고 난 이후에 예. 요거를 어디서 팔까 그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일단 241선 자리대가 한 2,050원에서 한 2,100원 정도가 좀 돼요. 예. 예. 그 정도가 되면 한 10% 정도 수익은 좀 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정도에서 일단 절반 정도만 조금 줄여주시고요. 예. 나머지 정도는 한 2,400원, 2,500원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좀 가지고 가보세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기가레인이요. 기가레인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이 한 15%, 20% 되고요. 네, 그리고요. 예, 11,300원. 11,300원. 예, 예. 매수하신 이유는요? 누가 좀 그거 해서 샀는데요. 누가요? 그냥요. 그래도 사기는 샀는데, 네. 또 막 또 내려가고 이러길래 또 혹시나 또 더 비중을 조금 늘릴까 싶은데. 비중을 좀 늘리시고 싶으시다. 예. 자, 일단은 기가레인이 어떤 섹터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최근에 뭐 사물인터넷 얘기도 나오고 예, 있고, 그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 샀습니다. 장비 쪽도 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근데 4분기 실적이 약간 조금 주춤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아,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조금 다소 둔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2015년도 때는 오히려 이제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은 다시 또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양호하게 좀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물인터넷이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사 기간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럼 기가린 단독적으로 쫙쫙 치고 나가기에는 이 개인적인 종목에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좀 힘들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역에서 매물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네. 한 20% 정도를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10,000원 언저리 때까지도 일단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럼 그 자리 때에 추가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마음대로 내려올 적에. 네. 그리고 목표가를 좀 보게 되면 예. 저는 요 자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 13,700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13,700원. 네.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럼 올해 반도체 업황도 괜찮고 이슈적인 부분들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시간값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아마 내일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은 이제 흔들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예. 시장 자체가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올라간다고 해서 덥석 따라가지 마시고 빠진다고 해서 겁먹고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일단 10,000원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뭐 거기서 비중을 조금 늘려보셔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아, 예. 그렇게 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26,4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올라갔던 부분들은 중국인 관광객, 카지노 한 번쯤 땡기러 좀 많이 오죠. 그 부분들 때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게 불과 몇천 원짜리 때, 2,000원대, 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 매도짜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 때 저항대로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는 단기 매도짜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량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네요. 실적을 보게 된다면 실적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올해 전망은 1,5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작년보다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 2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왔던 13년도 1,300억에 대비했을 때는 약 한 17, 18% 정도? 그 정도 좀 성장을 하겠네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 자리대는 아니라는 거. 또 한 부분들은 바닥권역을 탈피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단기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잡아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 22,5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자리대로 잡으시고 24,000원 정도부터는 분할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지나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비스타를 매수하셨네요. 5,74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비스타 한번 보죠. 자, 아비스타를 좀 보게 되면 섬유의복 쪽이에요. 그죠? 먼저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아비스타가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어요. 3분기까지. 근데 4분기 때 70억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있네요. 근데 특성을 보니까 이 기업은 4분기 때, 1분기 때 하고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게 나오네요. 겨울, 두터운 의류 쪽의 사업을 좀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브랜드도 3개의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일단 실적은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9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다만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이게 딱하게 나눠져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5,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를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5,700원에서 5,800원 요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네요. 필수적인 부분들은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겠죠. 요런 것처럼 요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모습이 줘야 된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요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기 때문에 이 절반 되돌림이 약 5,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매수가 정도. 그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2차는 6,500원 정도입니다. 결국 5,800원 정도가 1차, 6,500원이 2차로 접근을 하시고 5,800원 자리대 매수가 언저리가 왔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때려놓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내수 섹터들, 지금 주도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 즉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나 이런 애들이 쉬어가는 사이에 내수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스윙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JB 어뮤즈먼트 매수해도 될까요? 선상클럽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방이죠. JB 어뮤즈먼트 한번 볼게요. 지금 자리대 매수를 하신다. 글쎄요.
뭐 제주도 카지노 얘기도 있고 이런 저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죠. 3분기 실적 105억.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한다. 글쎄요. 저라면은 지금 자리대 매수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는데 제약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쪽에서 좀 태클 걸고 들어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제약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기관 쪽은 일단 다 팔고 나갔네요. 기관 쪽이 뭐 정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은 이런저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5,000원 언저리까지 리스크 관리 자리들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6,000원대 초반권역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그 나노스요. 9,500원에 30%거든요. 네. 오늘 조금 팔고 30% 남았는데 더 팔까요? 아니면은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얼마나 드시려고요? 아니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몰라서 소세한테 전화 한번. 단기적으로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네. 나노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IT 카메라 모듈. 부품주인데 네. 휴대폰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고 예. 그 다음에 그 2015 가전박람회 때도 괜찮은 모습이었었고 삼성전자가 네. 2분기 정도 때까지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각 증권사마다 목표치를 다 올렸어요. 네. 그럼 삼성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도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네네. 오랫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지금 12,000원 거의 13,000원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좀 더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네.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요게 일단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보통 요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 자리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네.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넘어가요. 네. 이렇게 네. 가거든요. 예. 그럼 그 폭만큼 올라왔죠? 예. 그럼 그 자리대가 단기 매도 자리예요. 예. 근데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절반 팔았어요, 오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셨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더 차익을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볼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그럴까 해가지고 지금 한 11,000원대 이때 오면 한번 다시 사도 되나 해가지고. 네, 그 정도 11,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게 되면 예. 아마 10,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기 오늘 때문에 좀 일단은 1,8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고 예. 지금 9,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니까 예. 절반 정도 수익 시전을 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500원짜리 때 있죠? 예, 예. 그 정도가 깨지게 되면 나머지는 싹 다 던진다 생각하세요. 아, 다 던진다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게 된다면 한 14,000원 정도? 아. 네, 그 정도까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를 매수하셨어요. 12,0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인터파크를 한번 봅시다. 인터파크가 1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인터파크가요, 많이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8,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졌습니다. 지금은 큰 시세 이후에 지금 빠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하락 추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 8,000원짜리 대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대가 좀 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요거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7,000원도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10,000원 언저리 때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10,000원짜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9,8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좀 밀렸는데 일단 좀 더 버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실적은 나름대로 좀 좋아지고 있고, 인터파크 INT, 얘 실적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길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고점 자리대를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대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깨지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오겠죠? 어느 정도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12,000원 자리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일단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좀 해보시고 다시 10,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성신양이에요. 성신양이에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900원에 30%요. 11,900원에 30%. 시멘트 관련주를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일단은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그저께 다른 정보에서 수익을 내고 네. 여기를 들어갔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단기로 보셨겠네요? 그쵸, 많이 올랐으니까요. 11,000원 깨지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고, 아, 예. 1,900원짜리 때 되겠네요? 그죠? 예.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예.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박스 그렸다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요 폭만큼 넘어가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목표치가 나왔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건 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예. 일단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3법 얘기하고 막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실적도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14,000원짜리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000원짜리대가 PBR 딱 한 배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은 좀 건설 섹터하고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되 크게 욕심은 좀 내지는 마세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게 된다라면 아마 10,000원 정도 때까지, 10,000원대 초반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900원짜리 때까지 참아버리고 난 다음에 10,000원대 중반 초반권역까지 왔을 때 다시 산다든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 좀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서 1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대시를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아, 크게 그러니까 먹을 건 없네요. 네? 크게 먹을 건 없네요. 크게 먹을 거? 글쎄요. 크게 먹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 성신양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업종이나 섹터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일단 괜찮아요. 즉 4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얘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예상치가 좋게 돼버리게 되면 14,000원, 14,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대신에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났죠. 네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 감소가 돼 있으니까 지금 자리 때는 관망이에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날씨가 흐리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제 기억으로 오늘일 거예요. 독일이란다. 유럽 헌법재판소에서 22에 대한 정책 합헌이냐 아니냐 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독일은 일단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오늘 거래소 시장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내일 양매도 나오게 되면 변동성 나올 거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매수해주고 있는데 기관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수급이 다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와주게 되면 시장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